오늘은 그래서 요번 이제 130기는 주로가 테마를 좀 정해가지고 분산되어 있던 거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뭐 그렇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공매에서 돈 버는 사례를 해야 되는데 경매가 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하루 종일 경매에서 우리 선배들이 돈을 버는 사례, 돈을 수익이 난 사례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가 뭐 양이 많죠. 24페이지까지 44건인데 이게 사례가 듣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힘드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학원을 한 12년 하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많이 낙찰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든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막 괜찮은 거 위주로 뽑았습니다. 뽑았으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이제 경매, 공매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 기법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전에 제가 LBA 경제연구소에 경매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한 1000명 모인데서 강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주제가 돈 버는 얘기를 해달라 하더라고. 한 20년 전에 2001년도쯤 되니까. 근데 돈 버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수익 사례를 수집하기가 또 쉽지 않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오늘 사례는 거의 44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다 이렇게 봅니다. 행운하다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한번 펴봅니다. 교재 1페이지 봅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 1번은 우리 목표니까 요거를 항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하나 더 넣습니다. 농지연부를 빨리 밝혀봤자 하나 더 넣었어요. 영수증 5개 플러스 농지연부 아시죠? 임대대부 1년에 한 4, 50만 원 거. 자, 2번 한번 봅니다. 이번에 여기에 경매 넣었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요 물건을 보고 그냥 이렇게 구독션에서 보다가 딱 보면은 별로거든요. 썩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 버리는데 이게 도입 된다면 도입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원이 1700짜리인데 1억 6100에 팔립니다. 1700짜리 요 주택이 팔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가 13회 3008이죠. 어느 날 서울의 닥터 부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닿았어요? 연락이 닿아가지고 요거를 낙찰 받겠다 하고 연락 온 겁니다. 닥터 부인이.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닥터 부인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한번 봅니다. 토지가 32평이고 건물이 20평인데 주택이죠. 주택인데 여러분 그림 보세요. 돈이 될 만한 그림입니까? 어때요 지금? 좀 별론 같죠? 그냥 주도 뭐 좀 가져가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좀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닥터 부인이 전화 왔어요. 요거를 좀 낙찰 받을 테니까 입찰대행을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찰대. 매수 신청 대리를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만나게 됐어요. 서로가. 나도 경주 가고 자기도 경주 내려오고. 이래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외모를 볼 때는 별게 아닌데 그래 왜 요거를 선택했나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경주를 갔는데 여기가 경주 어디냐 보면요. 경주에 자 경주 어디쯤 되죠? 경주시청 밑에네 그죠? 밑에 해가지고 경주에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니까 자 위성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뭐가 좀 괜찮은 것 같죠? 자기가 옛날에 닥터 부인들이 식사를 갔는데 여기에서 한번 식사를 했대요. 경주 가가지고 요석궁이라는 데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이 식당인데 요 식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여기 많이 와서 버스도 경주 관광버스가 내리고 많이 타더래요. 자기가 요 사가지고 노후에 요거 사가지고 노후에 요거를 사가지고 노후에 이제 경주 내려가서 그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대화도 되고 재미나겠죠. 사람을 많이 만나 그런 거는 이제 대화도 되고 관광지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낙찰을 받고 싶다 이랬는데 그래서 만나서 우리가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가볼 때의 그림이 행피는 없어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데 주변 환경을 자기가 볼 때는 요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어차피 요거는 그대로 계속 갈 거니까 요거다가 이제 뭐 단팥죽이나 무슨 좋은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면 어떻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그거를 대비해서 사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니까 보고 있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뒤따라오고 이렇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다음 주 경매 뭐 요번 주 가죠. 뭐 토일 많이 갑니다. 그럼 그럴 때 갈 때는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낙찰을 받는데 지금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래 노드뷰를 한번 봅시다. 어디 있는 거. 노드뷰를 보니까 옛날에 이 집인데 여기 끊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겁니다. 지금 어때요 집이? 사람이 많이 오죠 지금. 그죠? 많이 오고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확실히 변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낙찰을 받을 때는 옛날 요것만 자꾸 생각하면은 돈이 안 돼요. 또 세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지도를 보고 요 답사를 가서 저거를 뭐를 가공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수궁에 여기가 궁이 여기 한식집입니다. 대형 한식집이고 요도 차들이 많이 서고 강력들이 많이 다녀요. 요 보니까 아주 좋아요. 요 동네가 정말 노후에 있어도 뭐 괜찮은 뭐 그런 동네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은 경주시 교동에 이게 교촌마을 경주시 관광지 교촌마을이 있어요. 고택 99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드문 거죠. 드문 건데 그럼 이거를 쓸 때 얼마 써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이게 평당에 32평이니까 한 500을 치면은 어찌 됩니까? 32평이면 1이 나오죠. 그래서 500 쓴 사람은 됐고 일반인들은 우리도 물론 떨어졌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62명이 들어왔네요. 들어가지고 1억 6천백에서 됐어요. 그래서 그죠? 생각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은 실제 지금 보면은 1억 6천백도 아까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들이 지금 아까 그림 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을 잡고 여러분들도 요거를 사가지고 뭘 할 건지 어떻게 강화할 건지 그런 그림을 잘 그리면은 입찰가도 높아지고 낙찰이 되는데 그냥 요것만 봐갖고는 아이고 저 뭐 그냥 주도 원장님이 그냥 주도 나는 뭐 망가져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 그죠? 땅을 잘 보시고 잘 보고 여기 요수궁에 여기 걸어가면 요 좋은 집 많아요 그죠? 옛날에 고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낙찰을 받으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좋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더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돈을 벌지. 그냥 맨날 요것만 자꾸 생각해서 하면은 낙찰가 많이 들어갈 수 없어요. 많이 들어가면 3천만, 3,500. 그래봤자 다 떨어집니다. 그죠? 요리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그죠? 요 본께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네. 다니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팝니까 지금? 뭘 파는 거 만들어놨지? 이렇게 뭐 만들어놨더죠. 좋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그리자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량이 중요하다. 청량은 이제 위성 사진을 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주로 다음 지도로 갑니다. 다음 지도 가서 봐요. 누가 주소를 물어줍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봉리 438에 5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딱 보면 됩니까? 저도 그래요. 연세대 교직원을 아시는 분 있었는데 강릉에 갔대요. 강릉에 이제 전부 다 이사를 해서 그러다가 이제 뭐 장독을 뭐 100개 갖다 놔고 이제 그 한다고 갔대요. 그래서 번지를 불러라 이라고 번지만 딱 들어오면 우리 찾을 수 있겠죠. 그 분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봉리 438에 5가 있어요. 고봉리 자 한번 봅니다. 경매에서 사건 번호가 06에 조금 오래됐다 이죠. 06에 890 요거는 옛날에 최정희 씨라고 경매를 오랫동안 했어요. 전부 좀 여러분인데 오랫동안 하고 경매를 큰 거 아니에요. 주로 1,000만원, 2천만원 그런 거 잔잔한 거를 손대갖고 금액을 크게 수익나요.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럼 그분이 낙찰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죠, 지금? 보니까 주유사표 뭐가 나왔죠? 그죠? 주유사표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낙찰을 받고 옛날에는 다음 위성지들 보면요. 뭐 이래가지고 딱 요거 점만 할 수 있어요. 점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다음 지도가 옛날 그랬어요.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정확하게 빨간 테두리 넣어줘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 요거를 이제 사라 했는가 봐. 낙찰을 받고 주유소 주인장 보고 요거 내가 샀으니까 사세요 했더니 쳐다보도 안 하더래요. 주인이. 자, 그래서 경계 복원 청량합니다. 그죠? 해가지고 해보니까 자, 우리 위성 자 다시요. 이 항시를 보시면은 전자지도로 갑니다. 처음에 지도 가서 또 뭐합니까? 전자지도 가서 스카이뷰 눌리고 플러스 눌리고. 자, 됐죠?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지도 가고 스카이뷰 눌리고 플러스. 자, 이래 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놓으면 당장 샀을 건데 그때는 이렇게 뭐 이라고 이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사는 거야 옛날에는.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자, 그런데 청량을 하니까 말뚝이 요게 네 개를 기역 니은 뒷거리를 딱 칩니다. 빨간 말뚝은 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안 사면은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겠죠? 주유소에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말뚝에 내가 딱 치니까 안에 있던 주유소 사장님이 쫓아갖고 아이고 최 여사님 반갑습니다. 어,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그거 막 하여튼 쉽게 말해서 부른 대로 줄 테니까 팔아. 그럼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나 싫어. 나 여기에 경계선을 쳐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쥐도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할 말 없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이제 위성 사진이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안 나올 때입니다. 그때는 안 나올 때고 이제 경계 청량, 복원 경계 청량을 하니까 이렇게 네 개 말뚝을 빨간 거 있죠? 찍어주더라.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았다. 이랍니다. 그래서 청량이 중요하더라. 그죠? 근데 지금은 청량을 저도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농지 한 400평 사고 청량 거 한 150만 주고 한 거를 봤어요. 보고 다음 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시내는 거의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데 욕지도나 섬에 가니까 이게 허물어져. 이 잘 안 맞아. 그 지난 시간에 했더요. 섬에 가면은 뭘 기준한다고요?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보시고 사진이나 그거를 기준하시면 되겠습니다. 섬에는 잘 안 맞아요.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청량이 중요하다. 그죠? 위에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알겠죠? 청량도 중요하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우리 은행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삽니다. 대출이 한 1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은행에 빌려 가죠. 그럼 은행에서는 서류를 두 개를 줘요. 두 개. 요거 약정서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 잘 보세요. 이게 많이 쓰입니다. 경매에서는. 제가 항식을 하죠. 건저당이 많이 있죠. 그거는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여러분 사인해서 그래요. 그럼 1억을 빌리면은 보통 한 20% 채권 최고 20% 정도 더 합니다. 1억 2천 정도 설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건저당권자, 채권자 하면 은행이고, 은행이죠. 채무자는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는 돈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는, 건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거의 한 90%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같다, 봅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IMF 때요, 이 소유자들이 연대 보증을 써가지고 이 채무자한테 예로 형님이 사업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하면 IMF 때 동생들이 막 교감이다, 은행원이다, 공무이다, 커머시를 완전 물귀신 작전을 다 잡아였습니다. 연대 보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소유자하고 채무자하고 다를 때는요, 입보 금지입니다. 입보를 못 하도록 했어요. 입보를 전혀 못 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죠? 지금 입보를 하면 은행이 없을 겁니다. 주로 여러분이 담보를 만약에 혹시 제공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부실이 생겨도 내한테 추구는 한다 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입보 금지다. 그죠? 그럼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 자,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갑니다. 주로 90%는 갔죠. 갔는데,
건전항권 설정 계약서를 딱 사인하고 1억 2천, 예로 3억 빌리면은 옛날에 지금은 어떤 은행은 3억 천, 어떤 은행은 3억 6천, 또 좀 이금융권은 3억 9천, 연체자 비싸니까 막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건전항권 설정을 해서 하면은 임의기밀이 되는 거고, 판결문 갖고 하면은 뭐라고요? 강제기밀. 그죠? 판결문 갖고.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봅니다. 종잣돈이 작다.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원장님, 나 한 1, 2천만 원 밖에 없는데 경매해가지고 돈 되겠습니까? 이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러면 돈 많이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작다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 2천 가지고 1, 2천짜리 하나 조그마한 낙찰받고, 예를 지분 같은 좋은 게 사죠. 낙찰받고 1년 뒤에 배당을 받고 1년 동안 쉬어야 될 거다, 이거라고. 낙찰을 못 받고. 자, 그런 게 좋느냐? 안 그러면은 한번 거쳐가더라도 1, 2천만 원 가지고 요런 거를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이 나왔는데 이런 거를 낙찰을 받아서 추가 대출을 한 1억 정도 더 받아서 그거 쓰는 것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저는 은행에서 많이 대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으면요, 이렇게 정도 받으면은 추가 대출 한 1억 정도 받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추가 대출은 낙찰받고 이전하고 바로 안 됩니다. 주로 한 최소 6개월, 1년 정도 지내야 다른 은행에 살가면서 조금 대출이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은행에서 대출 많이 노력하거든요. 증가하려고. 그러면 보통 잘 수용 받습니다. 자, 봅니다. 그러면은 12에 10 둘둘 하나. 그죠? 자,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 딱 느껴야 돼요. 자, 요겁니다. 요건데, 자, 눌러보겠습니다. 전곡면에 이 주택인데 땅이 262평의 이렇게 큰 주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집이 어떻습니까? 집이 잘 생겼다, 못 생겼다. 뭐 괜찮죠? 진지도 얼마 안 됐어요. 뭐 3, 4년 뭐 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집이 아주 건실하게 잘 지은 집입니다. 그죠? 2층짜리. 그죠? 잘 지었어요. 자, 지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뭐 계획관리 지역에 이렇게 지었는데 대지가 262평 1, 2층이죠. 그래서 임차인도 둘이가 삽니다. 살고, 자, 은행을 보니까, 은행을 이렇게 보니까요, 은행이, 자, 은행 한번 보세요. 특히 건물 등기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요, 건물 등기나 토지 등기나 거의 90%가 똑같아요. 내용이. 집합 건물은 하나밖에 없죠. 등기부가 하나밖에 없는데, 단독주택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근데 등기부가 거의 90% 정도, 95%는 동일합니다. 건물만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봅시다. 요거는 장선생님이 소유자인데 소유권 보존금을 등기했단 말이거든요. 새 집 짓다 신축해가지고 보존했는데 은행의 부경양돈조합에 가서 채권액이 3억 9천이다 그런 것은 돈을 얼마 빌렸을 것 같아가? 이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3억 빌린 것 같아. 3억. 원금을 3억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연체가 되니까 건저당으로 경매하면 이민이 맞죠? 자, 그래서 3억 천이, 1천만 원은 이제 한 5, 6개월 연체되다 보니까 연체자가 붙은 겁니다. 3억 한 1천만 원. 자, 그래서 이제 3억을 빌려주면은 이게 3억 9천한데 그때 은행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아까 그 봤죠? 우리가 건저당 설정에 와서 거기에 받아가지고 요 보면은 이제 자, 이렇게 나오네. 등기부 얼구에 보면요, 얼구에 건전항권 설정해놨어요. 설정. 그죠? 접수일자 접수이 중요하죠. 이거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등기운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는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여기서 보면은 등기부를 보는 거는요, 표제부는 뭡니까?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죠. 그럼 각구는 뭡니까? 각구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압류 같은 게 있습니까? 경매가 있습니까? 이런 거죠. 자, 보고요. 그 다음 얼구에 보면은, 얼구에는 항시 건저당권 설정해놨어요. 2011년도 3월 달에 1516번, 또 채무자 누군가? 채무자는 장씨고, 건저당권자는 은행이고, 공동담보는 토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시죠? 요럴 때 표시하는 것이 건저당권 설정이다. 자, 설정했는데 연체를 하더라 이러면요, 은행에서 이제 등기부에 이렇게 신청합니다. 그럼 뭐 등기소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해갖고 사건이 찍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건저당권 설정은 뭐 크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요거를
3억이나 대출이 나간 집입니다. 옛날 보니까. 그죠? 대출이 마음속에. 집인데 요거를 낙찰을 보통 경매에서는 조금 시골에서는 5억짜리를 요 정도 떨어지면은 또 6차 가격 비슷하게 붙어 가지고 7명이 응찰해서 이중 낙찰됩니다. 31%.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10%만 가있어도 나머지 대출을 90% 1억 4천쯤 해달라 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겠죠? 네. 아까 원래 대출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얼마 나온 집이에요 이 집이? 3억이 나온 집이죠? 그죠? 3억이 나온 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1억 정도는 1억 4천 정도는 대출이 됐어요. 나는 보증금 걸었죠. 그 다음에 7억씩 해봤자 이게 뭐 1억 5천3백에 곱하기 1.3% 해봤자 한 200만원. 법무사 등등 비용 100만원. 그러면 얘로 1억 3천에 1억 한 6천 더할게요. 1억 2천, 1억 2천, 1,300. 1,300 7억씩 뭐 한 200, 법무사 비용 등등해서 100만원, 1,600 정도 들어갔다. 내가 보니까. 들어간 거는. 들어갔는데 대출을 1억 4천 받았어요. 그러면은 한 6개월쯤 지나서 다른 어디 농협에 근데 있죠 단위농협 비슷한데 촌동네에 가셔가지고 대출 한 1억이 좀 필요한데 추가 대출이 좀 됩니까? 이러면은 그러면 총 2억 4천이 되는데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대출 받아서 또 그거를 가지고 한국과 자리 거라 나는 필리핀 캄보디아 간다 갚이면 안 되고 또 이제 좋은 거를 지분 낙찰 받고 이자 잘 내고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나이가 든 사람은 이런 걸 딱 낙찰 받으면 또 뭐가 시원합니까? 야, 저 주택연금 받으면 좋겠다. 시원하죠? 주택연금 5억짜리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또 세입자가 2명이나 있으니까 2명에 준하는 또 보증금을 조금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증금을 뭐 1인당 한 3천, 3천씩 받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좀 쓰고 3천만 더 받다든지 그러면은 추가 대출이 좀 가능할 거라고.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1,000한 5, 600 가지고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조금 필요할 때 한 1억 정도 더 받아갖고 쓰는 것이 또 괜찮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이래진 사람은 하나 저지르고 원장님 10년 뒤에 봅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상가 봅니다. 여러분 800만 돈 있죠? 자, 상가가 4,600만인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자 보겠습니다. 2010에 1566 요거를 낙찰 받아 가지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임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800에 낙찰 받아 가지고 보증금 1,000만원 크면은 내 돈으로 다 받아내죠. 그럼 매달 월세 3만원 30만원 놓으면 괜찮은 거죠. 장사치고는 안 그래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2010에 15666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돈 작다고 울지 마십시오. 울거나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내 돈 1, 2천만을 가지고 1, 2억을 만들까?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자, 봅니다. 해운동에 대동시코라는 이 상가가 뭐 있었어요. 이 상가가 해동 그러니까 전용이 14평 그죠? 14평 전용 면적이 14평이고 4,600에서 쭉 떨어져 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그죠? 4,600에서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누가 미납이 되고 다시 800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미납을 했는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예, 상가가 이런 대동식과 상가 우리 신마산에 있어요. 4층은 주로 이제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인데 요 4층에 431호가죠. 그럼 요거는 요게 대동 19와 4층은 태권 도장부터 학원이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요 4층만 활성화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임차는 없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매가 묶음 매수를 딱 눌러보니까 미납 관리비가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나네요. 집행관이 현황 조사 있나? 자, 여기 있네.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 조사를 보니까 요 보니까 관리 수란 때 문의해 본 게네. 7년 전부터 점유율 없이 방치되어 있고 관리비가 현재 1,300만 원이 미납됐다 이 말입니다. 1,300만 원.
자, 그래가지고 관리비를 1300을 내라 이랍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낙찰받고 놀래가지고 아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죠? 840보다 관리비가 1300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 이게 77만원 10%막 띄고 끝내자 끝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수강생 입장 같으면은 800에 낙찰 받습니다. 받는데 가서 그럼 관리비가 1300이라 아까 1300 했습니까? 1300이라고 했는데 소장한테 질문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질문을 잘해야 정답이 나옵니다. 자, 소장님, 최근 3년 이내, 3년 이내 뭐 이렇게 됩니까? 공용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야 소장이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저 양반은 좀 많이 안 해. 그러면은 이제 답을 줍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3년 이내 공용관리비가 예로 한 달에 10만 원이니까 360만 원이요. 360만 원. 그럼 자기 이야기는 360일 3년 이내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연체료하고 다 포함된 거냐. 그럼 연체료는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관리비는요. 공용이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1번 공용, 2번은 뭡니까? 전용 관리비. 전용 관리비는 우리 낼 필요 없죠. 또 3번 연체료. 연체료가 셉니다. 이것도 보면은 보통 한 20% 가까이 돼요. 연체료. 요것도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내야 될 것이 소장님이 이 질문을 3년 이내 공용 관리비를 물어보니까 한 달 한 10만원 보고 360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낙찰 받으면 합니다. 1300하고 360만원.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공용관리비가 320 크면은 그거는 내셔야 되고 전용, 전기, 수도, 가스 낼 필요 없고 연체료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320을 일단 냅니다. 내고 몇 년 뒤에 팔 때 있죠? 팔 때는 우리 양도소득세 공제해주는 게 있어. 필요경비로. 그때 우리 공용관리비 부담한 거는 공제를 더 해줍니다. 360만원 해주니까 좋아요. 그럼 360만원 부담했어. 그러면은 이게 이 사람이 800에 취득세가 4.6%인데 뭐 4.6%, 뭐 한 5% 보면 한 40만원? 취득세 한 40만원? 그 다음 아까 관리비가 360. 자, 그럼 총 얼마 들어갔죠?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럼 850, 1100, 850에 300, 1160만원. 그죠? 한 1160만 들어갔네. 막 등등해서 한 1200 들어갔지. 1200을 들어갔는데 관리비까지 들어갔는데 피아노 교실에 전세 1200이 투자가 됐는데 전세 1000에 월세 30만 했다. 그러면은 결국 내가 내 돈 200 들어가고 한 달에 매달 330만원씩 들어오더라. 그럼 괜찮은 거죠? 그죠? 내 돈 한 200 들어가고 매달 월말만 되면은 30만원 피아노 교실에서 들어오더라. 그럼 지금 한 40만원 받겠죠? 올라가지고 10만 더. 자, 그래서 이렇게 3년 이내 공용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전용 관리비와 연체료는 낙찰자 부담이 아니다. 공용관리비 부담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관리비가 예로 뭐 어떤 거를 보면은 신도림도 서류 보니까요. 뭐 3억씩 미린 게 있더라고. 3억. 실제로는 내 부담할 게 한 1억이 조금 안 되는데 손한테 물어볼 게네 뭐 7년 동안 한 3억 미리 돼요. 그러면 뒤로 나눠 빠집니다.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잘 찾아보면은 3년 이내 공용관리비만 뭐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연체가 되어 있으면요 전용 공용 나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은 공용관리비가 많이 포함이 될 겁니다. 주로 임금이니까 미화원, 경비원 임금비가 많죠. 관리비가 그게 다 공용관리비죠. 그게 많기 때문에 3년 이내 거는 이내에서 전용은 별로 안 될 거라고. 주로 3년 이내 거 내가 부담한다. 이렇게 마음먹을 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200 투자해서 월세 30만원 받는 것이 6번 사례입니다. 자, 설명 잘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화면 안 들어도 되겠는데, 거제시 옥포동에, 여기에 뭐 태권도 도장이 나왔어요. 4천에 월세가 170만원 임대주고, 배당주고 됐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이 4천을 투자했는데, 월 113만원 통장에 입금되더라. 대주자 떼고, 막 이런 겁니다. 결론은. 자, 한번 봅니다. 어느 날, 우리 수강생들이 이제, 이, 거제 옥포동 갑니다. 12에 8200.
자, 그거 갔더니 이게 상가가 이렇게 움직이는가 봐요. 상가가 전용이 57평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렇게 태권도 도장이 이렇게 3층에 전체를 쓰고 있더라. 자, 그래서 태권도 교수소인데 4천에 170 봅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다. 자, 그럼 환산보증금이 요거는 뭡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산보증금이죠. 그죠? 170만원, 1700, 1억 7천. 플러스 4천에 2억 천.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산보증금을 딱 계산이 되었으면은 곱하기 2를 하면은 이 시세입니다. 시세. 그럼 얼마인가 시세가? 시세 얼마나 많이 지금? 4억 2천? 알겠죠? 4억 2천. 근데 서울 같으면은 4억 2천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방이니까 한 20%, 30% 정도 빼야 됩니다. 빼야 그 시세. 자, 다시요. 이 시세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월세가 정확하다고 보면은 보통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그게 시세입니다. 그럼 요거는 시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4억 2천. 있죠? 그럼 서울 같으면은 4억 2천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지방이니까 4억 2천에서 한 20% 빼야 되겠다 하면 그럼 20% 빼면 얼마예요? 그럼 한 1억 빼야 되겠죠? 그럼 한 3억 2천 되죠? 3억 2천. 3억 2천 쭉 간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보니까 건조단을 가지고 임의겸 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사건 번호가 12-8200. 자, 이렇게 보니까요. 수강생이 그때 보니까 1층도 넣고 2층은 요거 음악미술학원입니다. 자, 3층 여기 이제 태권도장 3층이 도장이 돼가지고 경매 놓습니다. 3층이. 자, 그래서 3층을 이래서 이제 보니까 물건 번호 4번이죠. 거딘 상가 해놨어요. 전용이 57평. 57평 좀 크죠, 그죠? 태권도장이니까 55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이런 한국 최대 태권 석구라고 여기 이제 경매 놓은 겁니다. 이 3층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전체 나온 거죠. 3층이. 그런데 답사를 가보니까요. 이 덕산 사고 이 덕산 아파트가 많이 있죠. 이게 전부 다 임대 아파트라. 네, 답사를 가보니까 임대 아파트인데 상가다운 상가가 잘 안 보이더래요. 임대 아파트가 쭉 뭐 한 2000세대 가까이 있으니까 안 보이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그죠? 정문 앞에 여기 이제 있는 상가인데 여기에 태권도장인데 그런 데로 가보니까 학생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수강생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전월세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전월세가 일단 괜찮죠?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없음 크면은 일단은 넘어가세요. 우리 경매에서 그린 상가를 검색하다가 아니죠? 임차인이 없다. 여기 보면 공란이 있어요. 임차인이 없을게. 그러면은 일단 대부분 넘어가더라고. 왜냐 하면 경매는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자, 전 소유자가 경매당한 소유자가 전세를 못 놨어요. 전월세를. 못 놨는데 여러분 난다고 해서 잘 되느냐? 그건 아니다. 물론 뭐 전에 소유자는 10억에 샀는데 나는 3억 날짜 받아가지고 월세를 싸게 좀 주겠다. 이러니까 도둑은 도둑다. 뭐 그건 괜찮죠. 괜찮은데 우리 경매는요. 일단은 상가는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많이 따집니다.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죠? 그럼 아까처럼 곱하기 1 하니까 4억이 저희들아 뭐 서울 같은 뭐 이런 거 낮춰봐도 뭐 좋은데 숫자 좋은데 시골은 조금 20% 뺀다더라. 그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됐어요. 돼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꼬마를 여다가 태권도장에 넣으면은 지금 경매가 들어왔다 하는데 또 뭐 두세 달 서너 달 다니다가 못 다닌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관장님이 낙찰 받을 거라고. 유도신문에 다 이제 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좀 드셔야 되겠죠? 그죠? 간장도 들어오고 이제 되니까. 그래서 낙찰 받았어요. 저번에 1등 됐어요. 우리 수강생이. 1등을 해가지고 여기에 여성 두 분이 공동 투자했는데 1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관장을 만나갖고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됐어요. 예? 쓰게 됐는데 관장님이 요거를 그대로 10년 해달래. 10년. 계약 기간을 10년 해달래. 무슨 말인가 10년 해도 그건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4천에 170에서 10년 해주면은 월세도 오르지 말고 그죠? 그대로 가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리는 조금 어렵고 고마 2년만 합시다. 이래갖고 이제 계약 쓰고 왔대요. 그냥 그랬어요. 4천에 200도를 하지 뭐 또 170 그대로 했나 했더니 와 관장님이 톰 크루즈보다 더 미남이 돼. 더 미남이 돼가지고 하자 근데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미남이 돼. 그래서 기간만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켜가지고 막 그대로 계약하는 걸로 왔다. 그럼 수강시간 잘 된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보통 대출이 보통 막 2억 1억 정도면 이제 거의 1차 받아 치면요. 보통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한 80% 정도 대출되죠. 상가는 돼가지고 대출됩니다. 그럼 뭐 여러 80%또 뭐 여러 2억을 받으시자. 2억을 받으시면은 자 항상 이어서요. 상가 대출은 1억 곱하기 연 4% 이라면 월 30만 원. 당번에 쓰기 넣으세요. 대출 상가 대출 1억 빌리면 한 30만 원 낸다.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2억 빌리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60만 원이죠. 그러면 2억 빌리면 한 60만 원 내는구나. 그러면 170만 원. 170만 원 받아가지고 아까 2억 빌리면 60만 원 빼야 되죠. 그럼 한 달에 11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이고 내 돈 들어간 거는 2억 빌리고 취득세가 한 4.6% 5%니까 한 1000만 원, 1200 들어갔겠네. 뭐 등등 해서 20% 하고 하면은 한 4,500 들어갔다. 내 느낌에 보니까. 한 4,500 들어갔으면은 보증금도 4,000 받았으니까 내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보증금 4,000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죠? 받았으니까 별로 없다. 자, 그러면은 내 돈은 거의 회수가 돼버렸고 투자된 거는 그러면 110만 원씩 매달 한 4,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낙찰가에서 한 1억 정도 더 부치가 팔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에 110만 원씩 113만 원이네요. 13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서 한 4, 5년 동안 잘 받다가 1억을 남기고 양도 차익이 있고 팔았다. 그럼 성공이죠. 그죠? 성공 아닙니까? 경매해가지고 여러분이 신랑이 얼마나 돈 버는 모르겠는데 월말에 들어오면요 참 쓸 게 없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뭐 유치원비 주고 상뭐 뺄 게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경매비 가지고 113만 원씩 딱 월말에 들어오면 기분 좋죠? 자 그럼 자 4, 5년 뒤에 1억을 벌였어. 그럼 세금이 얼마까 양도소득세? 자 우리 1년 미만이면은 5,500 1년 55%니까 그럼 1년에서 2년이면 44%니까 4,400. 자 2년이 지나면은 외우세요. 1억에 딱 버리면은 2년 지나면은 2,200입니다. 2,200. 됐죠? 그럼 2,200 주고 얼마가 왔다고요? 7,800. 그러면은 4, 5년 뒤에 7,800 딱 순서에 남갔으면은 아저씨 돈 버는 것보다 낫죠? 나을 거. 아저씨 연봉 6천인데 연말에 보면은 7천이 나왔고 마이너스 통장 1,000만이 남습니다. 그게 우리 봉급제의 생활입니다. 생활인데 가정주부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7,800을 벌였으면은 그건 괜찮은 장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경매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매 배우는 목적은 신랑은 신랑대로 막 뛰다니지만은 신랑들은 딱 지갈 그것밖에 못합니다. 이런 건 머리를 못 써요. 쓰는 거는 이제 가정주부들이 이제 착 배워가지고 써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답사 다녀보시고. 그럼 이런 거 이제 걸린 상가니까 전국에 걸린 상가로 검색 잡으면 됩니까? 이런 거 찾아라. 뭐 구독션 가서, 그죠?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 눌러가지고 물건 종류에 주거용, 사업용 말고 사업용 단 한 칸 밑에 있죠? 그린 상가 있죠? 이게 주거용 아니고 상업용 밑에 요거 있죠? 그린 상가 눌려가지고 눌리보니까 눌리갖고 검색을 눌리보니까 전국에 972개가 나오더라.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잘 봐야 돼요. 이게 뭐 일이 있다 해서 26% 35 도입 되느냐 안 되는 게 많아요. 지하실 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경매를 배워야 되는 거다. 골라야 되겠죠. 근데 그동안 쭉 보니까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예로 이런 걸 보면은 배당 요구가 됐나 하면은 이게 임차인 현황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 자, 이런 걸 통과시키세요. 괜히 요 가지고 따지고 요 뭐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그거 뭐 뒤다 봐봤자 배돈이 안 됩니다. 시험만 낭비되고. 자, 그래서 아까처럼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자, 무슨 말 알겠죠? 배당 요구된 거 위주로 잘 찾으셔가지고 하면은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배당 요구된 거 쭉 보시다가 자, 이런 거죠. 근데 한번 봅니다. 1층인데 김천의 율곡동의 1층에 전용이 18평인데 금액은 8억 1,800. 이거는 분양가입니다.
분양 가격이 막 떨어지는데 보증금이 2천에 월세 10만 원. 야, 이것도 좀 문제다, 이죠. 그럼 이거를 100만 원을 10만 원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집주인이 우리 저 좀 세금 작게 내기 위해서 좀 우리 줄여갖고 세무서 신고 좀 합시다. 이러면은 임차인이 그럼 뭐 진짜 계약서 하나 쓰고 가짜 계약서 하나 쓰고 이걸 세무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고지 그것도 믿으면 안 되고 배당 요구된 것도 나름대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보다 보면은 자꾸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뭔가 탁 들어옵니다. 아, 저거 내 거. 아시겠죠? 그런 거 딱 찾으면 됩니다. 자, 또 봅시다.